이재명 합니다. 대표 막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겠는데요. 어떡하죠?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집행유예 떼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어?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때문에 실형 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아요. 공직선거법 사건에 있어서. 근데 이분이 뭐 김문기 안다 모른다 부분에서는 일부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백현동 사건만으로도 이건 완전히 빼박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죠. 본인이 뭐 판넬까지 준비해와서 정말로 이걸 다 자기의 대선 가도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국정감사였지만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규모 개발 비리 대장동 사건과를 자르기 위해서 김문기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왜냐하면 김문기가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그 거기 안에서의 실제적으로 일을 했었던 네. 측근이었기 때문에 측근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거기에서의 실제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백현동 사건도 거기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 비리를 자르기 위해서 네. 본인은 이게 종상향이 결과적으로 도장은 내가 찍었지만 그게 박근혜 국토부로부터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증인이 나왔었어요. 네. 식품연구원 직원이 네, 증인으로 네, 나오고 네, 네. 그 증인은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인데 네. 그냥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회의 자리가 있었는데 티타임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증인을 안 부르니만 못했던 거예요. 왜 이 사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기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법정에 나왔는데 굉장히 불리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는 완전히 빼박이다라고 보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었던 것들 이게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피선거권의 박탈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들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순히 다른 사건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공직선거법 사건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의 의미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집행유예를 떼는 것도 항소심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행유예를 떼면 이제 실형 선고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법정 구속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뭐 말까지. 법정 구속도 가능하죠, 당연히. 네. 더더군다나 피고인 이재명이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남을 위증을 교사할 우려가 있거나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데 건 이제 아닌가요? 항소심까지 갔기 때문에 네. 대법원만 남은 거잖아요. 네. 항소심 이제 내일 모레 결론이 나오면 대법원에서는 따로 공판 기회를 열진 않습니다. 아, 예. 항소심까지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사실심은 1심과 2심이고 네네.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예. 더 이상의 뭐 기록이 간다라고 보기는 피고인을 어렵고 부를 일이 없다. 더 네, 이상.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고기일이 언제다라고 지정을 해요. 그냥 그게 네. 떠요 온라인에. 네. 그럼 그냥 그날 선고하는 거예요. 조국 대표 때 그랬잖아요. 그렇네요.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까지 실형이었는데 그냥 뭐 유명인이고 뭐 하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때 구속을 안 하고 그래서 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분이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너무 슬픈 역사라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보면은. 자기가 당 만들어 놓고 이제 의원직 좀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제 확정이 되니까 선고가 나면서 확정이 되니까 그때서야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소심까지 그 징역형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조국 그 자리에서 대표가 안 바로 들어간 이제 게 조국 교도- 대표가 안 들어간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치인들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네. 어쨌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붙긴 했는데 항소심에서 전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형 종 자체가 바뀌는 게 되게 어려워요. 1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금 몇백만 원 수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예, 예상했었어요. 예상했는데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항소심이 갔을 때 일부 더 무죄가 나온다. 뭐 극단적으로 김문기 쪽은 다 그냥 전체 무죄가 나온다라고 해도 이것을 지금 징역형으로 나와 있던 거에서
벌금형으로 그것도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백현동 사건 하나만 봐도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예. 형종을 바꾼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에게 굉장히 실제로 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징역이면 징역, 네, 금고면 그렇죠. 금고, 뭐 벌금이면 벌금 이렇게 다 할 때 그러니까 징역에서 벌금으로 이렇게 형종이 바뀌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알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심 판결이 끝나고 그 세상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었던 게 무죄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네. 무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종을 바꿔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내리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아예 너무 무죄로. 아예 무죄로. 1심에서 벌금이 뭐 한 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밑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막 노력할 수 있는데 네.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와 버리니까 실상 당시에는 완전 이제 기가 다 빨려 버리는 거죠. 네. 이게 뭐 일부가 무죄가 된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고 벌금형에서의 이게 100만 원 미만으로 내리는 게 너무 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수요일 날 판결도 항소심 판결도 네. 오늘 뭐 한덕수 국무총리 정계선 재판관 한 분 뭐 좀 독특한 분이 계시긴 했습니다만 예상대로 나온 것처럼 네. 수요일도 뭐 순리대로 판결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수요일 날 만약 항소심에서 1심하고 똑같거나 혹은 1심보다 더 중형이 이제 선고가 될 경우에 네. 그 이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선고가 있을 네.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민주당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제 민주당의 뭐 대권 주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분 계시잖아요. 네. 뭐 김부겸, 뭐 김경수, 김동연, 뭐 삼김씨 새로운 뭐 삼김이라고 하는데 또 총리했던 이분들이- 분들 뭐 이분들이 이제 그날 저녁에 또 모이시겠죠. 아 네, 그날 삼김해동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분들 뭐 예전에도 뭐 튀김 소보로 막 하면서 뭐 그때는 우원식 화이팅 뭐 이런 거 건배사 했다고 막 신문에 나오고 이랬잖아요. 아까 제가 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우원식 의장이 그 뭐 본회의 길 뭐 잡거나 이런 것도 안 해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네. 게 뭐, 소극적이라면서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원식 의장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분인데 네. 이분이 실상 어떠한 대권 주자로서는 한 번도 부각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때 음. 해제하는 그 의결을 할 때 네.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갑작스럽게 이분이 떴어요. 대권 주자로 막 이렇게 네. 이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분이 그때 그 이미지를 지속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후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 있었던 거죠. 151석이냐 200석이냐 여기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보여줬으면 저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도 대권 주자 이름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독단적으로 151석이라고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저는 이분이 대권 주자에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랫동안 막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대권 주자 이름 처음 올렸으면 네. 그때 엄청 뽕 맞았을 거거든요. 이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이재명도 그걸 지금 내일 모레. 무슨 뽕이라고 대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뽕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네. 이분이 자기의 그때 그 정족수 때 깎였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최상목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하고 여기에 대해서 네. 단호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요즘에 보도도 되고 막 언론 보도도 최근에 나오고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양쪽의 여야 원내대표 딱 손잡고 가운데서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즐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여론조사 대권 주자 이름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라고 대권 꿈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그때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거를 너무 독단적으로 결정하셨던 게 이분에게는 너무 큰 독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오늘부터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가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천막 당사 전 이런 것도 또 이상한데 천막 당사를 하는데 현판식을 하더라고요. 아니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게 원래 천막 아닙니까? 근데 왜 현판식입니까? 왜 문패를 답니까? 이 사람들은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그 옛날 우리 가요도 모르나? 그 뭐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지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 이렇게 아주 멋진 문패를 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최하 5천 명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온갖 사살
방법을 강구했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죠. 본인의 항소심 선고는 다가오고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된 이후에 저는 기세는 완전히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민주당이 네. 정말로 한번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봐라라고 시간을 주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이런 모습이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고 네.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야당도 아니고 네. 정말 초소수 야당이 할 법한 행동들, 뭐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할 법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천막 당사인데 왜 거기다가 뭐 현판식을 하는지 그런 형식적인 것을 갖추지 않고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런 뭐 형식이 필요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또 이제 방탄조끼를 입고 오겠죠. 그래서는 거기에 뭐 지금 원내대표가 상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내부적인 반발들이 굉장히 클 거다. 이재명 대표와 다른 이제 비명계 쪽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낼 거다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대장동 개발의혹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두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을 하면서 법원이 300만 원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맞아요. 했어요. 증인으로 안 나오면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안 나간 거고 21일 날에 원래 처음에 소환을 했는데 네. 통보를 받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못 나가겠다. 뭐 다른 재판도 많고 뭐 네. 의정 활동도 해야 돼서 못 가겠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그냥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안 온 거죠. 그리고서는 그 길이 오늘 또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도 안 온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신청한 겁니다. 증인은. 네.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6번의 증인 신문기를 지금 잡아놨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재판부에서 그만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적으로 안 가고 증인으로 있는데 불렀다가 바로 피고인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이미 피의자로. 본인도 이미 피고인으로 이미 재판을 참 받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고 그건 있죠. 이제 정진상 씨랑 재판을 받고 있고 네네. 이 사건은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 이렇게 그쪽으로. 예, 그쪽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지금 같이 진행이 안 되니까 왜 불출석했을까요? 증인 선서를 해야 되잖아요. 선서를. 선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위증을 하면은 그 그쵸. 바로 또 형사처벌이니까. 거기에 가서 물론 본인과 관련한 내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건 그 증인의 권리인데 네. 답변을 안 하는 것도 애매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정 안에 막 기자들 다 들어와 있는데 네. 대답을 안 하면 이게 뉘앙스가 내가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는 더 큰 일이 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항소심 판결이 내일 모레 있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기세는 완전히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나가서 말 실수가 한 번 있으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그렇네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과태료가 특히 법정에 나오는 건 조심스럽겠네요. 그렇죠. 본인 사건에 부담도 있어서는 되고. 네. 이게 본인 사건에서는 뭐 본인 사건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사건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또 선서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리고 계속 안 나가면 과태료를 넘어서 뭐 구인 같은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아니 증인으로 재판부가- 나가서 거기 관련된 민간인들 있잖아요. 이제 김만배, 유동규 이 사람들한테 자신이 강하게 따져 묻고 네. 자신의 입장을 더 내세울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죠.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네. 본인이 출석을 하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것들도 하고 뭐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뭐 개진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떳떳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너무 좀 거짓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이 너무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과태료 300만 원 갖고 이 사람이 나갈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구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이미 본인도 다른 재판부에서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인까지는 안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냥 뭐 과태료 내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강 변호사님께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론 맨 위고 그 다음이 국회의장, 그다음 제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뭐 국무총리 감사원장, 선관위원장 쭉 있고요. 여야 대표들도 의전 서열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당 대표 7위, 야당 대표 8위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보통 사람들은 증인으로 안 나타나도 300만 원이라면 네. 의전 서열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안 나타났을 경우에 한 3억쯤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500 다는 안 하고 이제 300으로 오늘 이제 부과가 된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또 나중에 만약에 증인 출석을 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기도 하고 그렇게는 그래요? 해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는 아마 안 넣을 것으로 그거를 보이고 이제 네. 보통 사람 보면 우리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분한테는 300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렇죠. 당 대표한테는 300이 또 이재명 그만큼은 대표는 아니어서 아무리 정관 변호사를 써도 재산이 줄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300만 원에서 그래서 3억이든 실질적으로 그 과태료가 압박이 되려면 지금 300만 원에 10배, 100배는 때려야 그게 압박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라는 겁니다. 제가 과태료의 말씀드리는 건.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구인 같은 것도 사실 가능해요. 아 구인장. 네,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실질적으로 구인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같은 사건으로서 본인도 대장동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물론 그게 너무 오래 걸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관련 사건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인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제 두 개의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재판부랑 또 이제 오늘 그 과태료 부과를 한 재판부랑 재판부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막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아니, 법 외의 방법이다.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네. 똑같은 과속 위반으로 딱지를 떼더라도 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가령 15만 원 그런데 네. 재벌 총수 그러면 1,500만 원 이렇게 때리고 그렇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까 네. 제가. 아무튼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그런 어떤 심정이시지 않을까 해서 대변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제 조기 대선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선거 캠프를 꾸리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상황실 총괄의 한병도 공보 총괄의 박수현 이렇게 문재인 때 사람을 또 끌어들이기도 맞아요. 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본인 입장에는 최근에 좀 흔들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비명계에 흔들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선거 캠프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금 입장이랑도 맞는 거죠. 당연히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기 때문에 네. 자기도 대권 주자 한 명으로서 캠프를 차리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네. 한병도, 박수현 이런 이름들이 언론에서 저는 일부러 흘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본인을 흔들게 하려는 비명 세력에 대한 어떠한 경계성 네. 이런 것들로 이런 사람들로 뭐 포진을 해놨다라는 것을 오히려 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들도 뭐 모르죠. 수요일 날 판결 나오면 이제 그거 오보였다고 나 아니라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수요일 날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금 거론되고 네. 있는 한병도, 박수현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오보였어. 나는 연락 받은 바도 없어. 뭐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기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게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7대 1로 전원일치는 아닙니다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씹은 뭐 표정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찡그린 상황에서 국민이 납작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는 욕을 못합니다. 만만하니 국민이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그런데 왜 헌재 욕을 못하느냐. 헌재가 중요한 판단을 하나 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이 심기를 또 건드릴까봐 말조심은 하는데 안에 이 불만 가득한 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네 했는데 여러분 오늘 강전의 변호사 모시고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강 변호사님 저희 시청자들께 네. 오늘 있은 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장혜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왜곡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였었던 재판관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은 국민의 눈높이에 있는 판결을 해줬거든요. 네. 이러한 논조들이 우리 대통령 선고에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전의 변호사님은 우리나라 이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우리 정치와 관련된 법리 해석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정평 있는 분으로 인정을 받고 계시고요. 또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때리는 표현들을 참 잘 쓰셔서 이 방송계에 이만저만한 인기가 있으신 게 아닙니다. 저희가 좀 자주 모시고 좋은 말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